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문제는 18장의 후생경제학 파트에 있는 485페이지 156번 문제. 아주 쉬운 문제인데 앞에 문제와 같이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외시 문제입니다. 485페이지 156번 문제. 두 소비자 A, B가 있고 두 재화 X, Y가 있고 각각 초기 부존점 밑줄 1,9, 9,1 이걸 보유하고 있다. 밑줄 긋고 초기 부존점을 줬습니다. 각 재화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 밑줄. 교환을 통해서 초기 부존점을 주고 나서 재화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서 서로 효용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밑줄 긋고 파레토 개선이 가능해요. 그 말은 초기 부존 상태에서는 파레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이라는 거죠. 두 재화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고 두 시장이 모두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일반 경쟁의 동그라미, 일반 경쟁 균형이라고 부른다. 일반 경쟁 균형 밑줄 긋고 왈라스 균형이다. 자발적인 교환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자원 배분 밑줄. 모든 가능한 배분 이걸 뭐라고 했어? 영어로 feasible allocation 실현 가능한 자원 배분. 에드워드 상자 도표를 이용해서 표시하고 교환 이전의 초기 배분도 그 도표에 명시해라. 쉽죠. 옆에 그려봐요. 이제 그려봐. 연습장에다 그려봐요. 에듀어스 박스에 지금 1,9, 9,10이니까요. x제가 몇 개야? 10개. y제는 몇 개예요? 10개죠. 그러니까 에듀어스 박스가 정사각형이지. 그리고요. 정사각형 그려. A의 원점, B의 원점 표시하고 그 다음에 X바는 10, Y바도 10. 소비자 A가 1,9니까요. 1,9. 소비자 B는 9,1. 초기 부존점 찍고 그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요. 무차별선을 그려야 되는데 무차별선을 어떻게 그려야 돼? 크로스되게 그려야 되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각 재화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서 서로 효용을 높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효용을 높일 수 있으니까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니까 그 점에서는 크로스되도록 그려야 되겠지. 그려봐요. 무차별선이 서로 교차하도록. 문제만 보고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자꾸 뒤로 넘기지 말고 일부러 지금 문제하고 분리를 해놨어. 자꾸 이런 단순한 문제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틀려도 좋아요. 틀리면 어때? 누가 뭐라 하나? 교환 이전에 초기 배분점까지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을 설명하고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여기는 순수 교환 경제죠. 그래서 순수 교환 경제의 파레토 효율 뭐예요? 한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의의를 정확하게 밝히고 상자도에서 어떤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인지 표시해라. 어떤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에요? 아까 크로스된 무차별선이 서로 만들어내는 코어 영역이 있잖아. 코어 영역. 그 영역에 한 점을 찍고 거기로 가면 파레토 개선이고 거기서 두 무차별선을 서로 접하게 그리면 되잖아. 앞에 칠판 판서를 많이 해서 힘들었으니까 이제 머리를 좀 써야지. 머리를. 팔을 그만 쓰고. 표시했어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 자, 그 다음에 원점의 볼록한 무차별선과 가격선을 이용해서 일반 경쟁균형 가격 배분
상자도에 표시해라. 일반 경쟁 균형 밑줄 긋고 월라스 균형에 의의를 써야지. 5점 줬는데요. 당연히 의의를 써야 되지. 일반 경쟁 균형. 그 다음에 원점의 볼록한 무차별선 가격선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가격선을 하나 표시하고 그래서 2번에는 코어 영역의 어느 한 점으로만 가도 다 파레토 개선이잖아. 그러니까 코어 영역만 표시하고 3번에서는 이제 가격선을 표시하고 무차별선이 서로 접하도록 그려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4번) 일반 경쟁균형 배분은 제너럴 컴피터티브 이퀄리브리엄은 파레토 효율적임을 설명해라.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를 쓰라는 얘기죠. 1정리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후생의 제1정리 그래프를 다 그려져 있어 뒤에. 자, 그 다음에 1정리를 그렇게 했고 그 뒤에 문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또 1정리에 관한 것인데 함수가 선형함수로 주어져서 코너해가 형성된다는 것만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그 158번 문제 순수교환경제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를 설명하고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고 한계는 뭐냐 다 설명했는데요. 확인을 자, 이 정리의 의미 492페이지 이 정리의 의미 거기에 정액 이전을 통한 소득 재분배 동그라미 소득 재분배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요. 그걸 또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번에 시장 실패 동그라미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이론적인 근거 거기 바로 위에 2번 바로 위에 그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밑줄 이런 재분배 실현 가능성 거기다가 밑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두 번째 이 정리는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체계에 손질을 가해서는 안 된다. 한계 두 가지 실현 가능성 두 번째 한계 지적한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시장 실패는 자 보세요. 거기 그 n점 한번 찾아봐. n점을 지나는 무차별선의 기울기가 MRS가 2네요. 그런데 OB점을 지나는 MRT 생산 가능성의 접선의 기울기는 3이야. 이게 차이가 나죠 지금. 그러면 그 옆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써봐요. MRS XY A equal MRS XY B 이게 얼마? 2. 그 다음에 MRT equal 3. 부등호 방해 어디로? MRT로. MRT가 크다.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하고 MUY분의 MUX는 2. MRT는 MCY분의 MCX는 3. 뭐가 더 크고 뭐가 작아요? 항상 분자를 중심으로 Y0 평가한 XG 한 단위 추가 소비에 대한 효용의 증가분 2. XG 한 단위 추가 생산 비용 3. XG 더 생산해야 돼 말아야 돼? XG 생산을 줄이고 YG 생산을 늘려야겠죠. 그래야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으로 간다. X 생산을 어떻게 하고? 줄이고 YZ 생산을 늘렸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하나의 그냥 예로 지금 그 아래 그래프가 OB점을 지나는 거를 MRT 3 해놓고 그 다음에 H점 정부가 목표로 한 자원 배분점 H점을 선택했는데 왜 그걸 선택했냐? 왜 그걸 선택했냐? 그 점에서 요 뭐와 뭐가 MRT하고 MRS가 같으니까 그런 점을 선택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한 예시를 하나 놓은 거예요. 그래서 후생경제 제2정리는 밑줄 첫 번째 해석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 개입의 이론적 근거 및 한계에 관한 이론이라는 주장인데 이 견해는 초기 자원 배분을 적절히 재배분하면 정부가 원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고 거기 체크 하나 하시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해석은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 이렇게 이 정리 나오면 이렇게 좀 쓰세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이론적인 근거라는 주장이고 효율성 제고 밑줄 이게 이제
교수님 이름은 안 써도 됩니다. 근데 해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밝혀주세요. 나가 있는 자료에 보상의 원칙하고 차선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 좀 보겠습니다. 291페이지. 291. 보상의 원칙. 자, 보상의 원칙이라는 것은 거기 문제 제기 부분에 좀 보면 파레토 원칙과 보상의 원칙, 사회후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봅시다. 파레토 개선은 밑줄. 파레토 개선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한 소비자의 효용이 일정한 상태에 다른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사회후생이 증가합니다. 밑줄. 파레토 개선은 사회후생 증가다. 그러나 사회후생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파레토 개선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파레토 개선은 사회후생 증가를 위한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언제 파레토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후생의 증가가 나타나냐? 보상 원칙을 충족할 경우 그렇다. 기본적으로 보상의 원칙이라는 것은 소비자 A의 효용이 있고 소비자 B의 효용이 있는데 이게 효용 가능 뭐예요? 아까 어디서 도출된? 소비의 에즈워드 박스로부터 도출된 소비의 계약 곡선을 UA, UB 평면으로 옮겼을 때 나타나는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커브라 했어요.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커브. 초기에 자원 배분점이 한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은 A점이다. A점에서 수직의 점선과 수평의 점선을 좀 보내면 이 초기 자원 배분점이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당연히 두 소비자의 효용이 다 느니까 파레토 개선이죠. 이렇게만 가더라도 파레토 개선이고 이렇게만 가더라도 파레토 개선이죠. 이렇게 가면 어때? 한 소비자의 효용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소비자의 효용이 떨어져 버려. 파레토 계약이죠. 일로 가도 파레토 계약이고 일로 가도 파레토 계약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구간과 이런 구간으로 가면 파레토 조건으로 충분히 뭐가 가능해? 판단 가능하지. 파레토 개선인지 파레토 계약인지 판단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야. 문제는 요 A라는 자원 배분점이 뭐 C라고 요로 가버리거나 요로 가거나 D라 요로 가거나 이러면 한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하는데 다른 소비자 효용이 떨어져 버리니까 파레토 조건을 가지고는 더 이상 판단 불가다 이거예요. 이런 판단 불가하는 영역에 대해서 차선의 기준을 적용하자라는 게 보상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요게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간이란 거 여러분 먼저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자, 이런 초기 자원 배분점 A점에서요. 이건 효용 가능 곡선의 내부에 있는 점입니다. 이 효용 가능 곡선의 내부에 있는 점, 이 내부에 있는 점은 효용 가능 곡선상의 점, 요런 점 예컨대 뭐 C점이요. 요런 점은 뭐 C, D 이랬으니까 B점 할까요? B점. 이 효용 가능 곡선상의 점으로 효용 가능 곡선의 내부의 점이 이런 점으로 바뀌었다면 보상의 원칙상 반드시 파레토 보상의 원칙상 사회후생의 증가를 보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점과 이런 한 점을 비교해 봤을 때 B'점 이런 한 점을 비교해 봤을 때 효용이 한 소비자 효용은 줄고 다른 소비자 효용은 늘지만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커브 상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 효용은 똑같아요. 사회 전체 효용은 무차별해. 그런데 B점을 어떻게 보낼 수 있다? 요렇게 해서 소비자 A에게 효용을 델타 UA만큼 덜어내고요. 소비자 B에게 델타 UB만큼 효용을 늘려주면 이런 B점에서 B'점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 전체의 효용은 무차별한데 이 점과 이 점은 사회 전체의 효용은 무차별한데 최초의 자원 배분과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두 소비자의 효용이 다 증가한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고생이 반드시 증가한다라고 보장합니다. 다시 한번
이 효용 가능 곡선의 내부의 어떤 자원 배분점이라도 효용 가능 곡선 상의 자원 배분점으로 옮아갔다면 사회후생이 증가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요게 B점으로 갔다고 하면 파레토 기준 가지고는 판단 불가지만 요 B점을 요 B'점으로 옮겨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후생이 반드시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칼도 힉스 기준이다. 칼도 힉스 기준은 기본적으로 후생이 증가한 소비자의 후생 증가를 화폐 금액으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 후생이 감소한 소비자의 후생 감소분을 화폐 금액으로 따져봐서 후생 증가한 사람의 화폐 금액 증가분이 감소분을 상쇄하고 남는 잉여가 있다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했다라고 판단한다. 자, 뭘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효용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 근데 뭘로 판단한다고요? 화폐 금액으로, 화폐액으로 판단한다 이것이. 효용이 증가한 소비자의 효용이 예를 들어서 100만큼 증가해서 화폐액으로 따져봤더니 100만 원. 그런데 감소한 애가 70만 원만큼 손실이 났어. 그럼 30만 원만큼 보상해주고도 남잖아요. 그 남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후생 증가라고 이렇게 판단한다. 이게 가장 큰 한계는 뭘까요? 보상의 원칙 가장 큰 한계는 실제 이득을 본 사람이 손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잠재적인 보상 가능성이지 현재적인 보상 가능성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한계고, 두 번째는 뭐가 한계예요? 원래는 후생이 증가했냐 감소했냐는 효용을 가지고 엄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효용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화폐 금액으로 우회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비판입니다. 두 가지 비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차선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차선의 정리. 거기 개념을 좀 봅시다.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건 밑줄 긋고, 그걸 전 범위 최적 조건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범위의 최적 조건, 전 범위 최적 조건, 다시 말하면 소비의 효율성 조건, 생산의 효율성 조건, 종합적 효율성 조건, 이 모든 효율성 조건을 달성한 상태를 전 범위 최적 조건을 달성했다고 말해요. 그것 중에 충족되지 않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한 많은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 모든 전범위 최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하위 최적 조건 상태라고 부릅니다. 하위 최적 조건 상태. 이 하위 최적 조건 상태의 상호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게 차선의 정리예요. 자, 거기에 그 평면을 XY 두제와 평면을 하나 그리고, XY 두제와 평면, 생산 가능 곡선이 있겠죠? 사회후생 함수는 지금 안 봤는데, 사회후생 함수는 원점에 볼록한 애가 있고 레온 TF L자가 있고 선형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든 이렇게 생겼든 뭐 이렇게 생겼든 생산 가능 곡선을 접할 때 사회후생이 가장 커집니다. 폐쇄경제 상태에서는 생산된 것만큼밖에 소비를 못하니까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사회후생이 가장 커져. 사회후생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소셜 웰페어 사회후생 함수가 SW0다. 자, 이런 점을 선택해야, 예컨대 이런 A점을 선택해야 가장 사회후생이 커지는데 제약이 생겨서 이런 점을 선택 불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예컨대 이런 제약이 생겼다. 이렇게 제약이 생겼다. A, B라는 이런 제약이 생겨서 A, B는 좀 A점이 또 있으니까 그러네. 그러면 이걸 뭐 2점 이렇게 합시다. A, B라는 제약이 생겼고 이거 E, F, G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점이 가장 사회후생 극대화점인데 요 제약이 생겨서 요 바깥에 있는 생산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하면 소비도 불가능하겠죠. 왜? 생산 소비가 같으니까. 폐쇄 경제 상태라면. 그래서 이런 자원 배분을
제약이 있다면 A, B에 제약이 생겼어. 그래서 이 제약선 밖에는 선택 불가능한 자원 배분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점을 선택하거나 여기에 안쪽에 들어오는 이런 점을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회후생은 반드시 제약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이런 점을 F점, 이런 점을 G점 이렇게 한다면 이런 E점의 전 범위, 모든 범위의 효율성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이 전범위 최적 조건의 상태는 더 이상 선택할 수가 없는 이런 하위 최적 상태에서는 얘와 얘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F점은 적어도 PPC 상에 있으니까 생산의 효율성 조건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생산의 효율성 조건은 충족된 상태야. 그런데 G점은 생산 가능곡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 조건마저 충족이 안 된 상태예요. 이런 제약 때문에 이런 점을 선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효율성 조건이 하나 더 충족된 상태이지만 후생을 따져보면 어떤 점보다 이 G점보다 후생이 더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N개의 모든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n-1의 상태라면 n-1개의 상태의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 n-1개, 2개, 다시 말하면 효율성 조건이 2개 깨져 있는 상태보다 1개 깨져 있는 상태가 후생이 증가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통 이제 예로 부분적인 최적화가 사회후생의 증가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범위의 최적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부의 제도 개편, 부분적인 제도 개편, 이걸 통해서는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시험을 보겠습니다. 내일 시험 보고 시장 실패를 시험을 못 보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모레 볼까요? 모레 보는 게 나을까? 마지막 날이에요, 토요일 날이. 마지막 날 시험 본다고 그렇긴 했는데, 그러면 뭐 내일까지 다 하고, 마지막 날 시험 보고, 마지막 날은 좀 일찍 끝내고, 한 10분. 토요일 날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험 보지 않을게요. 내일 그냥 진도 나가고, 내일 시장 실패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시장 실패하면 뭐 다 끝날 것 같은데, 하여튼 시장 실패하고, 그 다음에 정보경제학도 좀 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하여튼 최대한 내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개방경제, 개방 미시 부분도 조금 더 하고, 개방 미시 부분은 뭐 많이 하려면 뭐 하루 종일 해야 되고, 적게 하려면 뭐 조금만 하면 되고, 뒤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